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날짜도 숫자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도장만큼은 평생 함부로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요양원 상담실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창밖에서 들어온 가을 햇살이 책상 위 서류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눈앞의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글씨가 작아서 한 줄 한 줄 눈을 찌푸려야 했다. 종이를 들고 있는 동안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눌러 얹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건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종이는 그런 흐림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상담 직원 최은영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 어머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은 공손했지만 말투는 단정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순자의 가슴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낯선 문장들 사이로 붉은 인감 자국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눈을 떼려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다. 괜히 말하면 또 기억이 헷갈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상담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최은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날짜가 있고요.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어제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흐릿해도 도장을 찍는 순간만큼은 늘 조심해왔다. 그 도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맞춘 것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도장만큼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겠다고. 제가 정말 찍었을까요?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아졌다. 최은영은 잠시 서류철을 넘기다 말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가져오신 서류입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다. 아들 정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밝은 얼굴로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엄마, 왜 불렀어?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걱정하는 표정 같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급해 보였다. 순자는 서류를 가리켰다.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거래. 정우는 잠깐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가 찍은 거지. 그날 내가 옆에 있었잖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은 평생 도장을 함부로 찍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선이 다시 인감 자국으로 내려갔다. 이미 마른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최은영이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반사되어 글자들이 더 희미해 보였다.
순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서류를 들여다봤다. 눈을 몇 번이나 찡그려도 문장들이 한 덩어리처럼 엉겨 보였다. 글씨는 작았고 단어들은 낯설었다. 한 줄을 읽으려 하면 다음 줄이 흐려졌다. 순자는 모르는 사이 한숨을 내쉬었다. 최은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요양 서비스 이용 동의서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재산관리 위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순자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 말만 또렷하게 귀에 남았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눌렀다. 재산관리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정우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말투였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통장 같은 거 내가 대신 봐드린다는 거지.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통장을 맡긴다고 들은 기억이 없었다. 맡기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최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넘겼다. 다른 장에도 인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에도 있었다. 순자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도장을 확인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느 장면에서도 도장을 찍는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변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그런 일이 잦았으니까. 정우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단정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때 병원에 있었잖아. 정신없어서 기억 못하는 거야. 병원이라는 단어에 순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얀 병실, 소독약 냄새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정우가 병실을 드나들던 모습도 스쳤다. 하지만 그 장면들 사이에 도장을 찍는 모습만은 없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도장은 기억이 나야 하는데. 말은 점점 작아졌다. 말을 할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손길은 부드러웠다. 엄마, 걱정 마. 다 엄마 위해서 한 거야. 최은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동의하신 내용이라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말만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자기만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상담실을 나서며 순자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때 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다. 정우가 전화를 받으며 걸음을 늦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글자는 읽히지 않았지만 도장만은 너무 선명했다. 집 거실은 늘 정돈돼 있었다. 눈에 띄는 먼지도 없고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이 이렇게 깔끔한 건 며느리 미경 덕분이었다. 미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들었고 부엌은 늘 정리돼 있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도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미경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다.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은 늘 그랬듯 살가웠다. 아니, 괜찮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미경은 그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다. 손길은 부드러웠다. 요양원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괜히 말하면 분위기를 흐릴까봐 망설였다. 내가 도장 찍은 기억이 없어서. 미경의 손에 아주 잠깐 힘이 들어갔다. 금방 풀렸지만 순자는 그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미경은 미소를 지운 적이 없었다. 어머님, 다 어머님 노후 생각해서 한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경은 늘 살뜰했다. 명절 음식도 병원 동행도 집안일도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내 재산 이야기잖아. 미경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마치 준비해둔 말처럼.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혼자 계시면 사기꾼들부터 노려요. 걱정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순자는 그 걱정이 자신을 향한 건지 다른 것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오빠가 관리해드리면 안전하잖아요. 어머님 돈 함부로 쓸 사람도 아니고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말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말썽 한 번 없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내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걸까?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늘 이렇게 끝났다. 미경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지런한 뒷모습이었다.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일정하게 울렸다. 순자는 창밖을 다시 봤다. 까치는 이미 날아가고 없었다. 감나무 가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그날의 장면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은 도장을 아무 생각 없이 찍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은행 창구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순자는 아들 정우 옆에 서서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통장 정리를 하자는 말을 꺼낸 건 며칠 전이었다. 정우는 그때마다 바쁘다며 미뤘다. 오늘은 순자가 먼저 나서서 따라 나섰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고 순자의 차례가 됐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순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정우가 먼저 말했다.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순자는 그 작은 멈춤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계좌는 현재 공동관리 계좌로 등록돼 있습니다. 순자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공동관리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지난달에 보호자 공동인출 권한이 설정됐습니다. 지난달이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시기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편애 때문에 제가 미리 설정해 둔 겁니다. 말은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순자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때 옆 상담 부스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회색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윤태식이었다. 그는 상황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계좌 관리건으로 오신 것 같아서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가족 일입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사입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윤태식이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공동관리 설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9월 17일입니다. 그 숫자가 공기처럼 떨어졌다. 윤태식이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순자는 대답하기 전에 이미 알았다. 그날의 기억은 또렷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던 날들이었다. 식사도 간호사의 손을 빌려야 했다. 윤태식의 시선이 정호에게로 옮겨갔다. 입원 중이셨다면 은행에 직접 오실 수 없었겠네요. 정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순자는 가방에서 요양원 서류를 꺼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윤태식이 서류를 받아 날짜를 확인했다. 이 계약도 9월 17일입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만이 서류 위를 밝히고 있었다. 이런 계약은 윤태식이 천천히 말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붉은 인감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날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다. 기억이 흐려진 게 아니었다. 날짜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순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향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랍장 앞에 섰다. 맨 아래 칸을 열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도장 상자였다.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 상자를 여는 일은 늘 중요한 순간에만 허락했던 일이었다. 뚜껑을 여니 빨간 천에 쌓인 인감 도장이 나왔다. 순자는 천을 풀어 도장을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자 익숙한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다. 이 도장은 30년을 함께한 물건이었다. 남편 장례 서류에도, 진명의 변경에도, 자식들 출생 신고에도 늘 이 도장이 있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도장을 바라봤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인하듯이. 거실에서 정우와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순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순자는 도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요양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정우가 순자를 보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도장을 서류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류에 찍힌 인감 자국을 그 옆에 나란히 두었다. 미경의 시선이 도장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만 남았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냈다. 테두리, 글씨 굵기, 그리고 도장 밑면을 찬찬히 살폈다. 이건 말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내 도장이 아니다.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이름도 똑같고 모양도 같은데. 순자는 말없이 도장 밑면을 가리켰다. 여기 흠집이 있다. 5년 전에 마루에 떨어뜨렸을 때 생긴 거다. 서류 속 인감 자국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너무 새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윤태식이 들어왔다. 순자가 전화를 걸어 부른 사람이었다. 윤태식은 확대경을 꺼내 두 도장을 번갈아 살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들여다봤다. 새로 만든 도장이 맞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윤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조각한 지 얼마 안 된 도장입니다. 나무 단면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보다 먼저 밀려온 건 슬픔이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남았다. 윤태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계약들은 모두 무효입니다. 순자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짜 도장을 가슴에 안았다. 차갑던 도장 표면이 조금씩 체온으로 따뜻해졌다. 순자는 생각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이 작은 물건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고. 도장은 끝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식탁은 비어 있었다. 밥 대신 서류들만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종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방에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경은 부엌에 서 있었지만 설거지는 하지 않았다. 손만 싱크대 위에 올려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윤태식은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이 집의 공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다. 얼굴은 눈에 띄게 상해 있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 앞에 섰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엄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대출도 막히고 방법이 없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서서히 저려왔다. 아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와 닿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순자가 물었다. 도장을 새로 만든 거니?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미경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 곁에 섰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미경이도 알고 있었니? 미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정우가 다시 말했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요양원도 좋은 데로 알아봤고요. 순자의 시선이 정우를 향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도장을 몰래 만들고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니?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때 엄마 상태가.
순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내가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태식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우가 무심코 내뱉듯 말했다. 어차피 기억은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우가 손을 뻗었지만 순자는 그 손을 피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거실에는 정우와 미경만 남았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미경은 등을 어루만졌지만 그 손길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벽시계가 10시를 알렸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무거워진 밤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순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놓인 밥그릇은 늘 반 이상 남아 있었다. 정우는 집에 머물며 방문 앞을 서성였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리고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다. 셋째 날 아침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법무사님께 연락해라. 짧은 말이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뒤 윤태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네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다시 서류가 펼쳐졌다. 계약 무효 확인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계약은 취소됩니다. 순자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이번에는 글자를 흘려보지 않았다. 한 줄씩 의미를 확인하듯 읽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윤태식이 펜을 건넸다. 순자는 펜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펜 끝이 서명란 위에서 멈췄다. 손이 조금 떨렸다. 눈을 감자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처음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던 아침들. 그 아이는 늘 착했다. 그래서 더 믿었다. 순자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자식이라서 더 용서하면 안 되는 거다. 정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남이 이랬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거다. 내 자식이라서 여기까지 온 거다. 미경이 소리를 죽이고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다. 김순자. 세 글자가 또박또박 종이 위에 남았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태식이 서류를 정리했다.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럼 나는. 순자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 정우의 얼굴이 무너졌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다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했니?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윤태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감나무에는 감이 많이 열려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많았다.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한 달이 흘렀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미경은 일주일에 한 번 문자를 보냈지만 순자는 답하지 않았다. 윤태식이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다. 모든 계약이 무효 처리되었다는 말도 전했다. 그날도 윤태식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은행 계좌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자기 이름만 적힌 통장이었다. 공동관리자 표시는 사라져 있었다. 윤태식이 말을 이었다. 정우 씨가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윤태식은 더 묻지 않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로우시진 않으십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감나무에는 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까치들이 다 먹어버렸다. 외롭다. 그래도 괜찮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을 꺼냈다. 손에 쥐니 여전히 묵직했다. 그 무게가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었다. 이 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늙으면 다 잊는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쉽게 단정한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남는다는 걸. 숫자와 날짜는 헷갈려도 약속과 원칙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순자는 도장을 다시 빨간 천에 감쌌다. 그리고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당분간은 쓸 일이 없겠지.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요즘은 낯선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한 장씩 넘겼다.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기였던 정호의 얼굴, 사진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금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기억은 언젠가 더 흐려질 것이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순자의 인감 도장은 끝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늙어도 기억이 흐려져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이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 여전히 손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장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이름과 약속은 누군가 대신 정할 수 없다는 걸 순자는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은 기억이 흐려져도 존엄은 흐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